네, 이런 중국을 바라보는 해외 기업들의 시각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탈중국 움직임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큰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비즈니스하기 참 쉽지 않은가 봅니다. 이 반간첩법 시행 때문에 실제로 받는 압박이 더 심해진 건가요? 네,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영국의 미디어 그룹이죠. WPP. 이 직원 3명이 현재 체포됐고요. 네. 또 일본의 비철금속 기업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약사도 있고요. 네. 여기에 중국 직원들이 이미 구속되어 있습니다. 계속 더 많은 네. 결속력이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됐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네. 어쨌든 뭐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실제로 뭐 단속되고 조사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반간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좀 제시를 해드린다면 안보 이익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혹은 간첩 조직에 의지하거나 협력하는, 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이런 것이 중국의 반간첩법이고요. 증거가 없어도 정황만으로도 처벌 그렇습니다. 가능하다. 물증이 없어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외국계 기업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관광객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반간첩법이 확대 적용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중국 출장 갔다가 몇 시간씩 뭐 공항이나 호텔에서 조사받았다 뭐 이런 경험담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러면 누가 겁나서 뭐 중국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중국에 출장 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하거나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을 지참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방향성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지참하는 것 대신 서브폰을 들고 간다든가 중국 비판 기사 검색 자체를 자제하는 것 사전에, 그리고 군사 방산, 시위 이런 다양한 사진 촬영을 아예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중 패권 전쟁의 거의 전쟁터가 되고 있는 핵심 산업 있죠.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런 산업 영역의 경우에는 그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화학, SK온 이런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반간첩법에 당하지 않도록 먼저 지침을 마련해서 우리 먼저 주의를 갖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반간첩법 시행 이후에 뭐 기업들이 철수를 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중국에서 뭐 자금이 이탈한다라든지 네. 뭐 그런 조짐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 조짐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미중 패권 전쟁이 전개되고 세계가 둘로 쪼개지죠. 탈세계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기업들이 이탈하는 네.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이미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해외 직접 투자액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쭉 하락하는 그런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미쓰비시, 그 밖에도 미국의 애플, 델, 뭐 그 밖에도 닌텐도 이런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서 생산 기지를 이동시키는 이른바 차이나 엑소더스 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반간첩법의 확대 적용은 그런 움직임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근데 아무리 현실의 법이 그러한들 네. 14억 규모의 이 거대한 소비 시장 네, 이거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포기만이 능사일까요? 예, 물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 중국을 떠나는 이 기업들의 모습을 중국의 공장을 철폐시키고 다른 나라의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이전을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사실 아니고요. 중국의 공장은 그대로 두고 다른 생산 기지를 다른 나라에 구축을 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점차 완만한 속도로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는 그 비관론, 피크 네. 차이나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외국계 투자 자금까지 빠져나가면 중국 경제가 더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거 아닌가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혹시 고구마 캐보신 적 있으세요? 줄줄이 다 따라 나오는 거요. 예, 예. 네.
중국에서 어떤 특정 공장이 이전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공장만 이전되는 게 아니라 그 공장에 각종 원자재와 부품을 제공하는 생산 장비를 제공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같이 딸려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규 고용 창출 여력이 줄어들죠. 예.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니까 고용이 악화되고요. 네. 그러면 중국 그 내수 시장 자체가 악화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 기업들은 다른 시장을 어쨌든 대안으로 네.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디가 있을까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을 대체하는 그 밖의 신흥국,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이렇게 표현하죠. 알타시아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뭐 캄보디아, 타이완 이런 나라들이 많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노동력만 생각해 보면 생산 연령 인구만 헤아려 봐도 약 14억 명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 연령 인구 약 9억 명을 훨씬 넘는 수준인 거예요. 인건비가 중요하잖아요. 인건비는 더 저렴합니다. 중국의 인건비는 이들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이미 인건비로서는 경쟁력이 이미 일어나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을 대체할 다른 신흥국으로의 눈길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도 이런 알타시아 시장에서 눈을 뗄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이런 그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의 생존 방향도 모색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네. 위험 관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간첩법을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 피해 사례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요. 특히 중국 방문 시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런 반간첩법의 피해 사례로 적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요. 필요하다면 교육 훈련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마련해서 이런 위험이 우리나라로 전이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명분과 실리를 다취하는 대외 경제 전략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광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